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그 족저근막염 환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요 모두 다 족저근막염이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순수한 정말 족저근막염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처음 상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독특해요. 1년 이상 되셨는데요. 이거 염증은 아니겠지. 근데 누르면 아파. 여기가 많이 아프십니까? 여기가 많이 아프십니까? 예. 이쪽이십니까? 이쪽이십니까? 안쪽으로, 예, 이쪽. 이쪽은 어떠십니까? 그쪽도 아픕니다. 측면으로 많이 아프네요, 오히려. 예. 자, 이 영상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 조난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다 그 치료되는 전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말로만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효과도 없는데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올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치료되는 전 과정을 그냥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학술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이 환자분은 1년 정도 되셨는데 1년 전쯤에는 족저근막염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년이란 그 기간 내내 아프신 것 같지는 않고 치료를 좀 해서 좀 좋아지면은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사용하시다가 또 돌아 아파지고 하는 그 반복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치료 결과 오늘 보여드리고요. 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도 오늘 간단히 좀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 결과 한번 볼까요? 큰 거 다 하셨어요 지금. 고생하셨네. 자, 다시 한번 만져보시고 어떠신가 한번 봐봐요. 마음껏 누르세요. 아픈 게 어떤가 보시고. 안 아프네요. 그래도 모르니까 예.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뭐 남아있는 게 있나 보시고. 저희 학회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치료를 지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아프시잖아요.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 병은 무슨 병이고 이거는 뭐가 문제고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픈 게 줄고 준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계속 생활하시는 게 여러분들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현실적인 치료를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통증 조절을 먼저 해주고요. 통증 조절이 된 상태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치들, 그 중에는 전문의죠. 제가 모시고 있는 원장님의 처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먼저 통증 조절할 때는 전기신경 치료라는 걸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기신경 치료라는 거를 설명하려면 며칠이 걸려도 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십 년 된 치료고요. 병원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던 방법이고 과거에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연구가 많이 된 그런 학문이고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괴롭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보시면 좋은데요. 지금부터 발가락을 올리고 내리고 벌리고 하는 몇 가지 기능 검사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선생님들도 환자한테 그대로 시행해 보시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발목은 움직이지 말고 선생님 이 발가락만 이렇게 올려봐요. 얘도 같이 힘껏 더 올리셔야죠. 이렇게 버티세요. 자, 저렇게 발가락을 올린 상태로 힘이 있어야 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발바닥 덜 아파요. 발목은 당기지 마시고 요거만 됐습니다. 잠깐만, 이 상태에서 발가락만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앵클 90도 맞춰놓고 이때는 발목이 이렇게 딱 90도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90도 상태에서 발가락 끝만 이렇게 구부려 보시는 거예요. 딱 잔뜩 힘 꽉 줘보세요. 더 버티세요. 이때 새끼 발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당겨봤을 때 버티는 힘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발이 안 아파요. 예, 이분은 EHL에 비해서 FHL이 좀 약하신 그런 경우다. 그래서 피는 거하고 구부리는 게 기능이 원활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아마 이거
들고 내리는 데서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치료가 된 상태가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주셔야지 될 운동 항목에 발가락 들기, 발가락 오므리기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그 다음 정말로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이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 보실 거예요. 다 벌려 보세요. 자, 저를 벌릴 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까지 해서 쫙 다 벌어지셔야 돼요. 쫙 벌어질 때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발가락 관절이라고 보면 발가락 엄지발가락 올라가고 뭐 새끼발가락 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벌리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분처럼 안 벌어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아니고요. 부채를 피듯이 그대로 쫙 이렇게 쫙 펴주셔야 됩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올라가 있고 얘는 좀 안 벌어지고 새끼발가락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발로 시범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지? 봐봐. 발이 여기 MP 조인트가 건드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 관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벌어져야 돼. 그대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그대로 벌어지죠. 잘 보세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쫙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쫙. 그대로 여기도 벌어지고 여기도 벌어지고 이렇게. 저 벌어진 상태로 또 힘이 또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보시죠. 이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네, 어렵네. 이게 발이 안 아프신 분은 이게 되든 안 되든 관계가 없는데요. 이분은 발 벌어지지도 않고 특히 새끼발가락 쪽은 벌리지를 못합니다. 이분은 어떤 상태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이 아플 때는 이게 잘 돼야지 안 아파져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굉장히 발에는 다양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복잡하고 잔잔한 근육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선택하는 근육들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택을 해놨더니 세상에 이 위에 그 무릎 밑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에 발을 쓸 때는 이 모든 근육을 잘 사용하셨어요. 근데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사용하는 근육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어떤 근육은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근육은 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습관이라고 하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특정한 부위로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힘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심지어 어떤 평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또 아크가 이렇게 아치가 무너져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자, 결론. 방금 전에 했던 발가락을 이렇게 올리기, 발가락 오므리기, 그 다음에 발가락을 수평으로 쫙 벌리기, 이 세 가지 동작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 아프신 분 중에서 이게 제대로 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발 아프신 분들, 족저근막염을 앓으셨거나 족저근막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래서 집에서 꾸준히 하십시오. 이거는 치료용이 아닙니다. 치료용이 아니고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좋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래서 병원에선 치료,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운동법, 기초적인 거죠. 이 운동법을 꾸준히 해주심으로써
소위 병원과 여러분들이 함께 잘 협조해가지고 극복을 해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족저근막이 오게 되면 스트레칭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근육의 기본적인 기능 먼저 여러분 찾고 스트레칭이 됐건 뭐든지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전기신경 치료라는 방법인데요. 이 치료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건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이 없을까? 몇십 년 전에 그 부분이 고민이 됐고 현재는 이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육이 부드럽지 않으면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래서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면 통증이 많이 줍니다. 그 방법을 찾아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그걸 지속성이라 그러는데 그 지속성 부분 또한 벌써 뭐 25년, 30년 정도 가까이 지내오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요. 현재는 지속성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보호예요. 과보호. 족저근막염 걸리면 많이 걷지 마세요. 그 얘기 많이 듣죠.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 맨발로 생활하는 원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죠? 네, 그분들 족저근막염 걸렸다고 안 걸어요? 그분들은 안 걸으면 굶어요. 그죠? 그냥 걷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보호는 안 좋습니다. 과보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 회복이나 적응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보호하시면 안 돼요. 그래 이 얘기했더니 환자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파서 많이 못 걸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 안 아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병원입니다. 그리고 안 아픈 만큼 여러분들은 걸어서 활동을 이전에 건강할 때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 주셔야지 돼. 그건 노력이고 그건 여러분들 몫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될 때 치료가 개선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보하시면 안 좋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류, 살 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살 안 빼도 돼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2017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00명 정도 오셨거든요. 발 아프신 분이. 치료율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를 대충 내보니까 60%, 65%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24년 되신 분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과체중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체중보다는요 오히려 마른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줄여야지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한 오류죠.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체중이 발바닥 통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논문을 내는 논문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재 임상에서 직접 봤을 때 체중이 족저근막염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결론 전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은 발이 아프면은 족저근막염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족저근막 발바닥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발이 아플 수 있고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도 발이 아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발 디디는 게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 낮에 좀 많이 움직이면 붓고 저녁에 좀 붓습니다. 뭐 그런 정도 차이고 특히 아침 통증을 가지고 많이 구별을 하죠. 이걸 조직학적으로 보면 안에 그 뒤꿈치 뼈가 약간 자라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근막 자체가 찢어지는 초음파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염증이 있으면 직접 그 부위에 주사도 써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원인별로 접근해서 해보기도 했었죠. 특별히 빨리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바닥이 아파서 오신 특히 족저근막염 오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초기에 통증 조절을 잘 해놓고 아프지 않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소위 저희 병원에서는 전기신경치료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전기신경치료로 통증 조절을 잘 해주고 그 상태에서 발을 잘 쓸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저희 원장님께서 약물이나 주사요법을 병행을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부터 괜찮아진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족저근막염에 대한 좋은 치료 접근은 일단 아픈 게 사라져야 되고 지속이 돼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발 근육이 제대로 잘 사용이 돼야 됩니다. 퇴화된 근육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과보 금지. 많이 안 걸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보하시면 안 되고 또 과사용도 금지.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좀 낫다고 막 움직이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체중 조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답이 나오죠. 좋은 병원 선택하셔서 통증 조절 잘 하시고 유지 잘 하시고요. 과보 금지하시고 과사용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지내시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효과 없는 치료 가지고 자꾸 효과 있는 척 얘기하는 분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질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보통 나올 거예요. WCN이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카페가 들어와요. 여기가 사실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분류를 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연관 검색어에서 전기신경질학회라고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보시면 우측 맨 상단이죠. 이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가 있어요. 석삼자를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똑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